하지만 어제 올라온 보고서에서는 매출 2.9조, 영업이익 2,200억을 추정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8% 증가, 영업이익은 399%, 거의 400% 추정치 상향 이유는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요 며칠 녹음을 못했네요. 자료만 만들어 놓고 이제 올립니다. LNF 이익 컨센이 또 한 번 업데이트가 되었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센 자료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LNF의 이익 컨센 상향은 주주로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애널리스트의 자료라면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오늘은 최근 3개의 컨센 자료에 대한 복습과 어제 나온 컨센까지 총 4개의 자료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2일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님의 보고서죠. 2021년 매출 대비 178% 증가한 2022년 실적 전망치 보고서를 내주셔서 이 보고서가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영업이익 339% 증가는 LNF에 대한 기대감 증폭에 크게 한몫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실적 추정치 상향 근거로는 첫 번째, 하이니켈 쇼티지 심화와 고객사 오더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두 번째,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여 생산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 끝으로 수산화 리튬을 자회사 JH화학을 통해 내재화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해칭하여 이익률을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죠. 중장기적으로 레드우드와의 협력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36만원을 다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정 증권사가 이렇게 방향을 세게 정해주면 다른 증권사도 다시 한번 LNF를 봐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26만원, 많아봐야 30만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36만원 목표가를 제시하면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겠어요? 관련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이라면. 그것도 미래에셋 보고서인데 다른 증권사도 당연히 LNF를 다시 볼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매출은 2021년 실적 대비 158% 증가, 영업이익은 293%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존 컨센 대비 훨씬 높은 전망치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째 이유로 NCMA 매출 비중 확대를 보고 있습니다. 2021년 45%의 비중이 2022년 올해는 60%까지 확대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2023년에는 70%까지 보고 있습니다. NCMA의 매출 비중 확대는 영업이익률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시 있다가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상향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SK온양 NCM523 매출은 일부 감소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양 NCMA 수요는 견조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생산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제품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시면 연한 파란색이 NCMA 매출 비중 전망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음을 알 수 있죠. 결론은 NCMA 판매 비중이 오를수록 영업이익률도 좋아진다라는 것이겠죠. NCMA 판매 비중에 따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추정치 상향 이후 세 번째는 테슬라 상해 전기차 생산 캐파가 45만 대에서 60만 대까지 확대가 예상된다는 부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공급되는 NCMA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표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상해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판매량에 발맞춰 테슬라가 캐파 확대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대신증권의 3월 29일 LNF 목표가는 32만원입니다. 3월 29일 LNF 종가는 20만 7,900원이었죠. 기대 수익률은 54%가 되겠습니다. 4월 7일 하나투자증권에서 2022년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2021년 실적 대비 190% 증가, 영업이익은 336%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역시나 기존 컨센 대비 훨씬 높은 수치죠. 제가 앞서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의 레포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증권사에서 길을 터주니까 대림이든 한화든 이렇게 LNF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말하는 LNF 추정치 상향 이유는 첫째, 테슬라 효과입니다. 4월 베를린 오스틴 기가팩토리의 본격 가동에 따라 전방 고객사가 견조하니까 밸류체인 업체들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의미죠. 참고로 정리하자면 지난 3월 4일 기준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가 조건부 승인을 얻었죠. 방금 말한 베를린, 오스틴 기가팩토리의 캐파는 2022년 기준 각각 차량 25만 대 수준이지만 2025년까지 각각 100만 대까지의 캐파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상하이 캐파 120만 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유는 기다려지는 호재들입니다. 해외 증설 발표, 주요 OEM 직납 계약, 테슬라 4680 밸류체인 진입,
레드우드와의 파트너십 등 해외 증설 발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LNF 주주총회에서 최수원 대표님이 답변해주신 부분이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LNF는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 올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주요 OEM 직납계약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LNF 주주총회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보다 북미에 있는 완성차 업체와 먼저 직접 계약을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현재 LNF의 양극재 샘플링 계약 업체는 15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셔서 기대가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지난 자료를 봐보자면, 그럼 잠깐 4680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추가적으로 16%가 개선된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1kWh 기준으로 기존 배터리 대비 56%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절감은 셀 디자인, 음극재, 양극재, 공정 혁신, C2V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2022년 말까지 100기가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차 한 대당 70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테슬라의 목표 100기가는 테슬라가 만드는 차량의 100만 대 수준의 배터리거든요. 2022년 전기차 140만 대 생산을 계획하는 테슬라가 배터리의 자급자족은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해도 기존 배터리셀 업체와 아예 결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4680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는 테슬라와 함께 개발 중인 파나소닉이 당연 앞선 상태이며, 그 뒤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CATL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양극재 회사 LNF, 음극재 회사 포스코 케미컬, 분리막 회사 SKIET가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면 바로 이 배터리 소재 업체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업체를 알아볼 수도 있고, 더 품질 좋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테슬라도 배터리를 처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테슬라 구매팀장이라면 기존에 사용해서 문제가 없었던 소재 업체를 우선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품질은 보장이 된 업체들일 거라 가정을 할 테니까요. 끝으로 레드우드와의 파트너십은 항상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죠. 이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원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US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라는 게 얼라이언스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플리케이션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 그리고 리사이클 업체, 이렇게 사업을 구축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필요한 이제 그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리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원이 필요한 양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양을 배터리를 이제 수거해서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니켈 코발트 이 시장을 돌리는 데는 에너지의 그 원재료에 대한 그 가격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기 제가 알기로 레드우드랑 합작해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하려면 이제 좀 멀지 않았나요? 계획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2023년 말 기준 20만 톤 국내 캐파 증설 계획을 지닌 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물론 최근 상하이 공장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베를린, 오스틴 공장이 만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함께 남겨주셨어요. 4월 7일 하나투자증권의 목표 주가는 30만원.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신 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4월 11일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의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2월에 올라온 보고서의 2022년 매출은 2.7조, 영업이익은 1945억이었죠. 하지만 어제 올라온 보고서에서는 매출 2.9조, 영업이익 2200억을 추정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8% 증가, 영업이익은 399%, 거의 400% 증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추정치를 제시했었는데 거기서 더 추정치를 올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라면 LNF 주주총회에도 참여할 정도로 LNF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인데 그의 추정치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추정치 상향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제품 판매 가격의 상승, 테슬라 전기차 판매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LNF의 생산량 또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LNF의 주주들이 딱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단결정 양극재가 고객사 테스트 완료 후에 C 양산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2023년 단결정 양극재가 대량 양산되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결정 양극재는 압연 과정에서 가스 발생을 최소화해서 공정 수율과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기술력이라 생각합니다. 이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설명은 지난 인터배터리 2022에서
연구원분께 직접 설명드렸던 영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LNF 직접 방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첨가하면서 그 부분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EV 시장입니다. 네.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뉴스에 접하셨듯이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안정성의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주행 거리도 지금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싱글 크리스탈 부분입니다.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폴리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1차 입자를 모여서 2차 입자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반전을 계속 진행하면서 소재가 부피 팽창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이크로 크랙이 발생합니다. 그때 지금 현재 2차 입자 표면에는 전해액과 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코팅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크랙이 갔을 때 전해액이 함침을 하게 되면은 코팅되지 않는 표면 계면에서 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1차 입자랑은 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부피 팽창에 대한 마이크로 크랙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게 근데 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좀 셈이 있으면 좋은데, 네. 지금 혹시 예전에 LCO 형상을 보신 적 있나요? 저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서. 그거랑 형상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거보다 좀 사이즈가 좀 네. 작고, 아.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안정성 개선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싱글 크리스탈은 사이즈 키우는 개발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소액경 부분만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밀도가 좀 PD가 낮아서 에너지 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폴리하고 싱글하고 그래서 현재는 블렌딩하는 제품들이 지금 현재 양산, 지금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향 4차 배터리 수주와 레드우드와의 협력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잊지 않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